어머니, 나도 좀 주세요. 언니, 나도 좀 주세요. 밥 좀 빨리 주시오. 네. 앞치마. 잘 먹겠습니다. 잣죽에 직접 담근 간장게장. 기억은 흐릿해져도 엄마 입맛만은 그대로입니다. 맛있어? 엄마가 7년을 버틴 건 딸의 음식 덕분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가슴이 아플 때가 내가 그렇게 야단을 쳤는데도 내가 이렇게 먹을 걸 드리면 그걸 드시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그걸 갖다 줬을 때 그걸 던져버리지 그걸 드시겠어요. 근데 그 드실 적에 진짜 마음이 찢어져. 그게 제일 불쌍해. 차라리 안 먹는다고 던져버렸으면 내가 이런 미안한 마음이 안 들지. 근데 그걸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마음이 어떻겠어. 2017년 8월에 방송한 치매와 함께하는 사람들 편입니다. 치매 엄마를 돌보는 딸의 모습이 우리의 자화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치매 인구 1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이 오롯이 개별 가정의 몫일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얌전히 이렇게 정도. 아이고, 그런 소리 마죠. 일로 얼른 와.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가요. 네. 떠요, 떠. 머리 안 자른다고 해야지. 분을 못 참아 그만. 다문화 가정, 장애인 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표현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했던 이유는 그들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 사회가 성숙해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큐 시선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감성을 자극하는 장치를 쓰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풀어냈기에 오히려 더 강한 울림이 있어 애청자가 되었다는 기업인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상식을 갖춘다는 것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주변에서 겪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 일들이 어떤 일이고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가 있어야 그것이 상식을 이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큐 시선이 다루는 주제들을 보면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현실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교육적인 가치가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큐 시선 같이 우리 사회에 있는 이야기를 조금 더 쉬운 방식으로 풀어내서 우리 모두가 좀 따뜻한 시선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보편적인 상식의 두께를 좀 두텁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송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하, 이건 제가 나레이션을 했던 방송이네요. 이미 고령 사회가 되어버린 농어촌 어르신들의 영원한 친구인 만물트럭 사장님 이야기인데요. 150편 중 가장 시청률이 높았던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덤으로 사랑도 하나 가득 실었습니다. 음악 소리에 홀리듯 모여드는 사람들. 어쩌면은 영월 산골의 어르신들은 트럭에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사람 사는 채취를 사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인데 그래 이제 팔아주려고 그래 뭐 2시간씩 1시간씩 기다리는 분들이 있을 때 내가 이제 뭐 눈물 나. 거짓말이 아니야. 고맙고. 베테랑답게 명당의 자리를 잡으면 금세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래 이 촌에는 한 사람 사면 너도 나도 산다고. 하고 많은 사람 하면 그러니까 이렇다고 말해. 참 뭐 없는 거이 없네. 근데 만물처럼 게. 시청률 랭킹 2위는 빈곤 비즈니스 쪽방촌의 비밀 편입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 존재합니다.
약 1200여 개의 쪽방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에서도 가장 큰 규모인 동자동 쪽방촌입니다. 대부분이 다세대 주택을 칸칸이 쪼개어 한평 남짓의 작은 방을 만든 건물들입니다. 이상준 할아버지는 이곳에서 무려 50년을 지내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인스턴트 죽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습니다. 월세가 좀 더 저렴한 정수 씨의 방은 발을 뻗기조차 힘들 정도로 좁습니다. 잘 때는 그럼 발 어떻게 하고 주무세요? 이렇게. 이리야. 그래 다리를 보통 피구적으로 자잖아요, 사람들이. 한 달에 25만 원의 월세를 내고 있지만 그는 이곳에서 맘 편히 잠을 자거나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집주인들. 그렇다면 그들은 어디에 살고 있는 걸까요? 인근 부동산을 찾아가 봤습니다. 거의 안 사시겠죠. 예, 그 임차, 이제, 보통 쪽방은 건물주한테 임차해서 그 임차인이 관리인, 이제 여기서 부르기는 관리인이라고 하죠. 실은 임차해서 그분들이 살고 실제 건물 소유주나 분들은 거의 안 산다고 보면 돼요. 거의 안 살죠. 살 환경이 안 되잖아요. 실제로 쪽방촌에 거주하고 있는 건물주는 평균 30% 내외로 대부분 타지에서 살고 있는 부재 지주들입니다.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월세 수익이 뭐 천차만별이겠어요, 월세 수익 같은 경우는? 수익이 많기 때문에 방 하나에 뭐 20만 원, 뭐 이제 개인이 하는 거는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이라고 하면 10개면 300인데 그러면 땅이 15평인데 한 300 수익이 되는데 팔겠어요? 돈도 그냥 현금으로? 현금으로 그러니까. 그런 게 짭짤하죠. 현금 거래니까. 추적이 안 되잖아요. 사용하는 화장실은 최소한의 주거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쪽방을 세놓은 건물주들은 빈곤층의 주머니까지 탈탈 털어가는 현실을 보여주어 많은 이들이 분노했습니다. 아무리 낡고 지저분한 쪽방이라도 할아버진 이 공간이 소중합니다. 대구의 한 쪽방촌입니다. 과거엔 하숙집들이 많았던 곳이죠. 최삼돌 씨는 넓은 마당이 있는 이 집에서 8년째 살고 있습니다. IMF 시절 어렵게 배운 각설이 타령으로 지금까지 밥벌이를 하며 지냅니다. 주인 아들이지. 집을 팔려시키네. 계약금 받으시키네. 이거 좀 배워줘야 된다 하면 서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잠이 안 와요. 나는 더 사고 싶은데 일단은 이건 내 집이 아니잖아요. 나는 권리가 없어요. 다행히 이번엔 2층에 빈 방이 있었습니다. 한 평 내외의 작은 방입니다. 아이고, 이게 있을만 하겠어요? 있으면 하지. 잠은 축은 들어가겠네. 성인 남성 한 명이 겨우 누울 수 있는 비좁은 방. 딱 맞네. 인숙 형태로 쪽방들이 밀집돼 있는 방송 당시 방을 구하려던 최삼돌 씨. 마음에 드는 방을 구했는지 궁금하시죠? 불을 켜놔. 이번에 사탁한다. 지난 1월 말 대구의 서문시장에서 각설이 최삼돌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고운 설빔을 입었다는 것만 달라졌지 여전했습니다. 상인들은 매일 봐서 지겨울 만도 한데 어제도 오늘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와서 자판을 벌리고 각설이 공연을 하는 최삼돌 씨의 영원한 팬이었습니다. 아이고 도나스였습니다. 도나스. 보통 도나스. 진짜 많이 해봤습니다. 시장에 파는 거. 경기가 안 좋아 요즘 장사가 시원치 않다는데요. 이날은 대략 만족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잠깐 했잖아요. 잠깐에 21,000원 팔았어. 21,000원 팔았네. 많이 팔았네. 21,000원.
자, 최삼돌 씨가 새로 이사한 집입니다. 두어 평 남짓한 방에 작은 부엌이 딸린 단칸방인데요. 애초에 바람대로 리어카를 놓을 수 있는 작은 마당이 있지만 성에 차지 않는 모양입니다. 예전에 살던 집은 좀 어땠었나요? 집이 넓었습니다. 넓어 참 좋았습니다. 막 구름마다 맘대로 막 밀고 들어가는데 여기는 좁아요. 밀다 막 대문에 막 밭이요. 운전 잘해야 돼요. 운전 잘못해보면 여기 밭이요. 그 넓어라 집이 넓어라 쑥 들어가가 막 끝나고 막 나갈 때도 쑥고 나가는데 여기는 운전 잘해야 돼. 운전 잘못해보면 여기 팔다치요. 여기 대문이 좁아요. 또 그 다음에 골목도 좁고 근데 그렇게 이제 살기가 힘이 됩니다. 1년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에는 폐지 줍고 낮에는 각설이 타령을 하면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고 있지만 마음에 드는 방 한 칸 마련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운데요. 더 슬픈 현실은 가지지 못한 이들의 쌈짓돈이 가진 자들의 주머니를 채운다는 겁니다. 4,000원 100kg 아주 맥주 와봤어. 4,000원 되겠나 안 되겠나. 요거 찍겠나 요거는 몰랐고. 다큐 시선의 모든 콘텐츠는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기가 가능한데요. 이 사이트에서 무려 144만 회 조회를 기록한 영상은 1회 방송된 청년 일용직 잡부입니다. 반면 다큐 시선 홈페이지 다시 보기에서는 2018년 7월에 방송된 장애아동의 엄마로 산다는 건 편이 최고 조회를 기록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온몸으로 들어서 옮깁니다. 으쌰. 엉덩이 딱 이쁘게. 2019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였죠. 교육, 미술, 음악계의 친일 잔재를 찾아내 알리는 신년 기획 우리 곁에 친일 잔재 3부작을 방송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이달의 PD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기에 다큐 시선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친일 문제를 해결하여서 비로소 한국 또 나아가서 남북 간의 진정한 전체성을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성을 갖고 또 친일이라는 것이 상당히 무서운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언론 그리고 반성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